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또 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7.8%가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 안정 자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 금액과 조건이 좀 달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슈픽에서 이 부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혜택 많이 보시라고 지금 지원 제도 들고 온 것 같은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018년이죠. 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생긴 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소득이 215만 원 이하인 근로자 고용 시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5인 미만은 11만 원, 5인 이상은 9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 지난해 정부는 전국 81만 개의 사업장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1만 개 사업장의 노동자 345만 명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73.1%로 가장 많았고 9인 이상 사업장이 그 뒤를 이어 영세 사업장에 지원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업종이 많았는데 업종별로 보면은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제조업 순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주로 지원됐습니다. 네, 일자리 안정 자금이 기존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사업장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게 달라진다고 해서 지금 소개자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모두 1조 2,900억 원의 일자리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지만 코로나19 등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체로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 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당 월 7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합니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이 넓어졌다, 좀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더 철저한 사후 관리에도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이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환수 조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득이하게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부정수급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통보를 받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반환 명령 금액의 30%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도 확대 운영하고 공단 지사별로 부정수급액 환수관리 전담 직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지원금 받았다가 지원 요건 지키지 못해서 환수당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요건을 제대로 알고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말정산을 실시해서 근로소득이 이렇게 신고가 되게 되는데 이 신고한 금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평균 보수가 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인 조치가 발생하고 환수 조치에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이하였는데 올해부터는 219만 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변동성 급여가 많으신 분들, 연장 근로나 휴일 수당을 부가적으로 많이 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원받는 기준선이 되는 월평균 보수가 달라졌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어떤 점들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와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불안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든지 근로자 기책 사유에 의한 해고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인위적 감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유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지난해 내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올해는 반드시 재신청해야 됩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사회 4대 보험료에서 대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수령할 것인지로 지급 방식이 두 가지였는데 올해부터는 직접 수령으로 변동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반드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네, 자동 신청은 안 되니까 꼭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요. 신청하는 곳은 지난해와 같은가요? 네, 마찬가지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네. 지난해까지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총 3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기존처럼 다른 공단에 보냈으니 신청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브이노믹스를 들고 왔습니다. 매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온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인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브이노믹스를 꼽았습니다. 네, 브이노믹스는 바이러스의 V와 경제를 결합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를 의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도 그 이전 생활 방식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보다는 대면과 비대면이 적절히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김난도 교수 역시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적 가치도 방향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브이노믹스 시대에 발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장기화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용 여건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들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저희 고용 브리핑 365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 브리핑 365였습니다.